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오늘은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간호사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려야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병원 면접 때였어요. 한 병원의 최종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질문을 받은 지원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다음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지원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간호 전문직의 기준과 그 기준 중에 간호사에게 가장 부족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도 손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말 부끄러웠어요. 면접관 중에서는 간호사를 대표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도 있고 인사팀 소속 직원도 있을 텐데 간호사를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기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할까. 그런데 또 그 순간에는 한편으로 나를 콕 집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수업 때 배운 건 확실한데 까먹어서 라고 생각하는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강의안을 찾아봤어요. 간호 전문직의 기준 8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율성, 윤리 강령, 전문 지식, 전문직 단체, 전문 교육, 종사 기간, 사회봉사 자격 규제.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이런 필기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8가지 요소를 갖춘 직업만이 전문직이다. 그리고 이런 8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걸 보자마자 면접관이 한 질문, 그 기준 중에 간호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종사기간인데요. 우리나라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2015년 기준으로 약 34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2만 명의 간호사가 간호대학으로부터 배출되니까 지금까지 약 4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는 약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의 약 43%만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실습 나간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평간호사 선생님은 20대 후반이었고 책임 간호사는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후반 이상의 평간호사나 책임 간호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보기 힘들었어요. 그럼 왜 종사기간이 병원 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짧을까요? 첫 번째로 병원 간호사는 연차에 따라서 전문성이 쌓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5년차 간호사와 10년차 간호사가 하는 일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1년차 간호사와 5년차 간호사의 숙련도 차이는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업무에 적응되는 시기인 3년차 혹은 5년차 그 이상 연차의 선생님들은 같은 일을 실수 없이 반복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기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가 쌓여도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막막함이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나의 발전이 보이지 않는 일터, 나의 내일과 내년이 기대되지 않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간호사로 취업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다시 시작인 거예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직이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실수 없게 잘 하는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선 이유만으로
간호사의 종사기간이 병원 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짧은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는 나이가 들어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강한 업무 강도를 내가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년에서 5년간의 임상 경력을 쌓고 이직이 어려운 나이가 되기 전에 그 임상 경험을 베이스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은 365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교대 근무를 해요. 대부분의 병원이 밤에는 또 밤에만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도 없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 탑5 병원들도 대부분 평균 밤 근무 개수가 7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연달아서는 최대로 3번까지 밤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쓰나라고 해요. 연속 4번의 밤근무를 할 경우에는 4일째가 첫날보다 사고율이 1.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방학 때 올빼미 생활을 해도 건강상의 문제를 크게 느끼지 않는데요. 그런데 3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는 걸 보면 저도 내년부터 간호사로 돈도 버니까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근직을 하는 전문 간호사, 수간호사 직무도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 전문직의 기준 8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종사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7가지는 만족하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다음으로는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수행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간호사는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간호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전문간호사 제도인데요. 보통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간호 전문가가 되려면 병원 일과 병행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간호 전문직으로서 병원 간호사의 커리어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간호사는 여자가 많은데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힘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삶의 방향은 개인 선택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 간호사의 길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나중에 자식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했을 때 자식이 멋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제가 이 직군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것도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병원 면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만을 가지고 간호대생의 관점에서 간호 전문직의 기준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전문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가지 기준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간호사 이외의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꼭 피드백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